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예술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경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고수진 선생님, 이상경 선생님 두 분 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니다. 아우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 12월에 보고 굉장히 추웠던 그 12월에 네, 저희 15회차 방송까지 그때 예. 녹음을 하고 지금 오늘 벌써 16회차인데요. 예. 5월 달이 돼서 이제 뵙게 되네요. 예, 그동안 정말.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예.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죠. 예. 또 네. 이렇게 부천에서의 또 생활을 또 뺄 수가 없는 또 저희들의 또 일상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아트센터가 부천에서 새로 개관을 한다고 얘기를 예. 듣게 됐는데요. 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어떤 예. 건축 음향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고 예. 또 파이프 오르간을 또 설치하시게 되셨다고. 예. 굉장히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음악가들 입장에서는 또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이죠. 또 예. 극장으로서의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리고 교통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부천시청 바로 옆에 있어서 예. 지하철에서도 되게 가깝고 굉장히 중요해요. 또 네. 그렇게 시도하는 네. 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정말 많은 세금이 들어갈 것이고 예.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예. 또 일반 그냥 건물을 짓는 것과는 너무 다른 여러 가지 또 공연을 위한 그런 음향과 환경을 의식해서 또 지어야 되는 건물이죠. 예. 그래서 정말 축하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부천시로서도 제가 또 이번에 또 개관을 기념해가지고 예. 세계 유수의 그 연주자들이 또 개관 기념 콘서트를 오시고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네. 한다는 게 너무 자부심이 네, 막 멀리 큽니다. 안 가도 되고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죠.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기 예매가 다 됐다는 게 벌써요. 벌써요? 예, 7월 달에 조성진 씨, 하고 조수미 씨하고 예. 뭐 이렇게 다 돼가지고 좀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네요, 정말. 또 조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신예 유망주, 전도 유망한 또 피아니스트고 우리나라 또 차세대 클래식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중에 한 분이기도 하죠. 조성진 씨하고 임윤찬 씨가 또 손여름 씨가 손여름 또 있고, 씨. 그분들은 뭐 연주한다고 이제 티켓이 오픈되면 온라인 상으로도 뭐 순식간에 매진돼 버리고 그런 신화를 지금 매회 신기록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신예들이 자꾸 나타나서 세대 교체를 이룬다는 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국력으로서도 굉장한 그런 보물 같은 그죠. 그런 인물들이신 것 같아요. 개관 공연도 또 이제 5월 19일에 콘서트홀에서 있다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악기들을 또 전시하는 그런 또 전시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리사이틀 패키지라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 이제 세계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의 또 유명하신 분들 조성진 씨, 조수미 씨 신기하게 또 두 분이 7월 8일하고 7월 9일 다 토요일 일요일인데 하루 상관으로 리사이틀이 잡혀 있어요. 지금 날짜가 다 저녁에 이제 콘서트홀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고 오늘 16회차는 이제 조성진 씨에 관련된 또 한국의 피아니스트들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7월 9일에 이제 일요일 저녁에 부천 아트센터에서 그 리사이트를 열게 되신 조성진 씨인데요.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젊은 나이시죠. 1994년생이시고 우리 나이로 해도 금년에 이제 30이 되셨는데 6세 때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 또 신동들은 이게 좀 항상 어릴 때 봐가지고 이게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느리게 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 맞아요. 그 굉장히 동안이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그렇죠. 30이라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시간이 또 금방 가니까. 우리가 나이 들은 거는 좀 몰라도 그렇죠. 아니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가 2015년도로 알고 있는데 19살 뭐 18살. 아니요. 이제 임윤찬 씨가 이번에 반클라이번 콩쿠르 그 나이로 하셨고 8년 전이니까 22살 정도 되시겠네요.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그것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또 최연소라고 네. 들었긴 한데. 네, 쇼팽 콩쿠르에서. 예. 그래서 정말 근데 이분이 사실 쇼팽 콩쿠르를 그냥 갑자기 우승하시게 된 게 아니라 예. 그 청소년 시기 때부터 이제 뭐 일본이나 러시아 크고 아주 굵직한 콩쿠르들을 가까운 나라서부터 섭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예. 뭐 차이콥스키 네, 콩쿠르도 예. 3등을 또 등위 걸로. 안에 들었었고요. 예.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아니구나. 또 예. 이미 그런 이제 세계 5대 안에 드는 콩쿨들에서는 이제 예. 뭐 등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거기서 파이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예. 대단한 어떤 본인한테도 캐리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분은 정말 1등을 당연히 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사실 기량. 또 올라가시는 많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어떤 옛날에는 뭐 인종적인 차별이나 예. 어떤 그런 게 있던 시절엔 정말 억울하게 맞아요. 더 좋은 등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번에도 사람들이 폴란드 서로 그 나눴었죠. 쇼팽 콩쿠르에서도 네. 한 심사위원이 네. 1점을 아 조성진 씨, 한테. 그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에서 공부를 예.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또 공교롭게 조성진 씨 교수님과 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교수님이라는 또 풍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음악뿐이 아니라 모든 맞아요. 분야에서 예. 배제될 수 없는 건가 봐요. 인간사에서는 그런 것 참. 같아요. 심한 곳은 아주 이렇게 아무리 세계적인 지휘자나 뭐 이렇게 연주자들이 가도 버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이제 워낙에 역량이 출중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이렇게 연습 음악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1년도 넘게 안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미국에 초청이 됐는데 피아니스트가 이제 러시아 사람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아니스트를 안 세우려고 이제 조성진 씨를 갑자기 지금 그때 불러서 벌써 금년 초에 있었던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을 정말 며칠 만에 이미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여러 번 공연을 했던 곡인데 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잠깐 고민을 하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미국행으로 향하셔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그 연습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공연도 워낙에 많이 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사실 아무리 이렇게 많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던들 며칠 만에 갑자기 그 긴 콘체르트를 꺼내 온다는 게 또 대곡인데 다시 한번 저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관람을 했었고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한 3일 전에 이렇게 오퍼나 이렇게 연주 의뢰가 들어왔을 때 참 저는 참 기쁘더라고요. 잠깐 준비된 테너시네요. 공부를 해서 가서 이렇게 하고 오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3일 전에 연락이 오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성진이 거의 미스터치가 없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뭐 기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따뜻하고 논리적이면서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이분의 음악은. 그래서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젊으신 분한테 이런 음악이 나오나. 굉장히 노련미. 제가 느끼는 이렇게 들었을 때 조성진 음악은 화려 그런 것보다 좀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왜 유퀴즈에 나오셨잖아요. 그때도 인터뷰 때 보니까 그냥 성향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유재석 씨나 조세호 씨가 이제 예능인들이니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너무 이렇게 웃으라고 한 농담에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뻘쭘해하시고 그런 시인을 몇 번 봤습니다. 정말 클래식계 음악의 어떤 대중화를 또 앞당긴 분 중에 또 한 분이죠. 이분도 7월 9일에는 이제 부천에 오셔서 어떤 곡을 연주하시나 이제 봤어요 프로그램을. 네, 브람스 클라베르슈티케 이제 뭐 피아노 소품이죠. 2번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번에 오셔서 하시는 곡은 오퍼스 76번입니다.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브람스하고 라벨 모리스 라벨의 미러 거울이라는 작품. 이것도 모음곡인데 굉장히 개연성이 없을 것 같은 그 5가지의 그 모음곡이에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짜면
라벨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좀 클라이막스 가기 전에 네.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환희도 주고 인상주의 곡들이 아무래도 예. 좀 색채가 좀 화려하고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뭐 현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넣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또 이제 라벨의 이제 어떤 작품에 따라서 다른데 뭐 이제 뭐 밤의 가스파르 같은 건 또 이제 워낙에 어려운 곡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파이널 곡으로 넣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거울 굉장히 서정적인 어떤 작품도 있지만 굉장히 뭐 해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조성진 씨의 또 다른 어떤 그 음악적인 매력을 직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차분한 거하고 조금 이게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한데 변주곡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심포닉 에튜드라는 곡이에요. 오퍼스 13번인데 변주곡 형식의 곡이고 이제 연습곡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에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달고 있긴 하지만 어떤 기교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음악적인 표현에 중점을 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진 씨가 좀 그 슈만도 되게 잘하시고 곡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슈만 그 어린이의 장경 같은 거 가끔 이제 앙콜곡으로도 많이 하셨었는데 너무 또 좋았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깊은 음악성이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음악을 들으면 정말 이게 오랫도록 연주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이제 구설수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워낙에 또 자기 관리 철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작곡가 그 슈만의 그 곡들을 많이 치는 걸 봤는데 이게 슈만의 어떤 그런 마음도 좀 잘 이해하면서 잘 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작곡가의 어떤 의도라든지 시대적인 배경에 뭐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고 이제 그 분석에 들어가시고 연습을 하시고 이제 무대에 올리시는 거겠죠. 뭐 사실 또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뭐 치시니까 아시겠지만 다 모든 곡들을 다 이렇게 잘 소화할 수는 없는데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조성진 씨는 아무래도 그렇게 좀 모든 곡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기능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적인 것도 사실 한 가지만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임윤찬 씨도 마찬가지지만 신예 연주자들 요즘 이렇게 유망주들을 보면 임윤찬 군도 뭐 하루 18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16시간, 18시간 뭐 거의 그야말로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근데 그게 시간 투자만 그렇게 한다고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음악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오페라로 따지면 약간 지휘자들 중에서도 이제 바그너를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베르디를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휘자들은 90살 뭐 100살까지 사는 경우가 좀 있는 편인데 이 둘 다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제임스 레바인이라든지 뭐 그런 그 메트로폴리탄 그 지휘자라든지 조성진 씨가 외국에서 이제 콩쿠르 준비하고 있었을 때 원래 이렇게 유명한 콩쿠르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로 연습을 한대요. 근데 업라이트로 연습을 계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성진 씨가 외국에 있었을 때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인 본인 건지 피아노 본인 피아노를 하는데 업라이트로 계속 연습을 해갖고 그래서 업라이트에서 쳐서 어떻게 그랜드 피아노에서 그거를 다시 그 소리가 느낌이 다를 텐데 그런 소리를 내고 그런 테크닉을 낸다는 게 그래서 타고난 것 같아요. 재작년쯤이었나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봉쇄가 많았을 시기였는데 그때 막 이제 사람들 너무 다운되고 본인들의 일상을 이제 셀럽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리는 유튜브가 이제 그 영상이 많이 돌았었어요. 브이로그. 조성진 씨도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그런 그 오퍼를 받아서 하신 건지 그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본인의 어떤 연습 집 공간에 연습 공간이 나왔어요. 근데 업라이트 피아노 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피아노는 업라이트는 아니고 그랜드였는데 가와이 피아노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피아니스트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저런 피아니스트들은 대가들은 어떤 악기로 연습을 하나. 근데 되게 의외였어요. 놀란 게 왜냐면 보통 슈타인웨이를 들어놓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일제 브랜드를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쓰는 경우를 제가 못 봤었는데 그거 정말 보통 연습용으로 가와이는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집에서 진짜, 이제 쓰시는 진짜 하시는 분들은 스타인웨이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집에도 다 이제 작은 사이즈라도 그렇게 들여놓으시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세가 있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전공생들이 많이 쓰는 악기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청렴한 어떤 그런 느낌도 약간 받았고 저는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바라고서 레슨을 받는 그런 데들 이렇게 보면은 연습실 같은데 가 보면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뭐 선생님도 여럿이 있고 막 이래서 되게 힘들게 레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돈도 많이 들지만 또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되게 그런데 그게 삼박자가 다 갖춰지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 자기 재능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예. 야, 조성진 씨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그 부천에 이렇게 아트센터 개관을 해서 초청 연주를 또 통해서 너무 이렇게 좋네요. 오시게 됐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정말. 또 요즘엔 또 이제 그 젊은 유망주들이 워낙 많아서 피아니스트들이 이번이 아니죠. 2022년도죠. 벌써 작년인데 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 군. 제가 알기로 한국 나이로도 그때가 고3 19살 나이로 만 18세였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약간 그 임시완 씨 좀 닮은 것 같은 느낌 좀 많이.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은 비주얼까지도 멋있게 생겼어요. 미소년 아니면은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약간 좀 미생에 나오는 그 아주 힘들 때 막 이렇게 막 일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 따로 기획사들이 다 있으신 건지 너무 다 있죠. 무조건 있겠죠. 뭐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없던 기획사도 생겼을 것이고 근데 내외적으로 다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어떤 그런 내면적인 또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게요. 그 뒷얘기를 듣기로는 그 임윤찬 군이 우승했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준준 결승이죠. 그러니까 쿼터 파이널리스트라고 세미파이널인가요? 세미파이널 이게 준결승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쿼터 8강이라고 파이널. 하잖아요. 거기에 그 한국인들이 4명이나 올라갔었다 그래요. 18명이 전 세계에서 들은 그 준준결승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임윤찬 군과 신창용 씨라고 있어요. 서울대 출신인데 신창용 씨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아니요 성함이 조금 이게 약간 포스 있어 보이는 성함인데 이분도 굉장히 젊어요. 제가 알기로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셨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듣기로는 한 40대 같은 느낌이죠. 직진 같은 신창용 씨가 들으실 일이 없으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홍기 씨, 박진영 씨 이렇게 네 분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다 남자분들이시고요. 너무너무 18명 중에 4명이 이렇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올라갔으면 우리나라가 사실 면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또 비극적인 역사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넓지 않은 땅을 또 반으로 갈라져서 있는 상황인데 와 이런 면적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8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신 걸로 아니 벌써 4명이면 좀 작게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전체가 30명이 본선을 진출을 했는데 그중에 18명을 뽑았고 그 안에 4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고 하면 30명 중에 더 많은 분이 계셨겠죠. 아마도.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정말 그런 세계에서 정말 5대 안에 드는 콩쿨 정말 5대양 6대주에서도 엄청 그 유명한 그런 콩쿨들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설명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시안 게임 2년 만에 열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4년 만에 열리지만 뭐 쇼팽 콩쿨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열리고 이번에 반클라이 콩쿠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뤘다가 미뤄졌어요. 뭐 몇 년 만에 열린 거지? 8년 만에, 7년 제가 만에. 몇 년 만에 열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길게 임윤찬 군이 원래 그게 계획대로 열렸으면 나이가 미달돼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 최연소로 상을 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갈고 닦아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남자분들은 또 그 군대 문제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조성진 씨는 15살에 뭐 군 면제를 받았다고. 벌써 그 일본에서 열렸던 하마마츠 콩쿠르라고 거기서 벌써 청소년 시기 때 우승을 해서 그 콩쿠르에서 벌써 군 면제를 쇼팽 콩쿠르 이전에도 벌써 받았던 걸로
예. 쇼팽 콩쿠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1등을 하게 되면 그 나중에 그래도 논산 저 사주 훈련만 훈련 받으셨다고 받았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기초 훈련. 기초 군사 훈련 받았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운도 좋으셨던 케이스가 예. 그 지금은 하마마스 콩쿠르이 더 이상 그 군대가 면제되는 콩쿠르이 아니라고 해요. 아. 예, 예. 근데 뭐 이분은 또 쇼팽 콩쿠르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문제는 어찌 됐건 뭐 문제가 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예전에는 또 중앙 콩쿠르나 동학 콩쿠르 콩쿠르 꼭 1등만 1등만 해도 예, 면제를 해줬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죠. 예, 이제는 안 되는 걸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예. 동학 콩쿠르, 중앙 콩쿠르이?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콩쿠르로 그래도 손꼽히는데 자, 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국제 콩쿠르이고 뭐 어느 파운데이션에 가입돼 있고 뭐 그런 조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30 몇 개 뭐 이렇게 뭐 그런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 안에서 뭐 1, 듣는 2등을 콩쿠르. 예. 해야 되는. 정말 예. 어렵군요. 그래도 뭐 BTS 생각하면 뭐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은 진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러 한 분은 가셨네요. 먼저 가신 걸로 지금. 네, 네. 네, 예. 네. 곧 이제 두 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얼마 안 되는 걸로.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아, 다시 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천 아트센터에서 이제 리사이틀 패키지에서 이제 초청 연주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예, 예. 오늘은 이제 피아니스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선우예권 씨도 있고 굉장히 피아니스트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 이제 예. 조성진 씨를 위주로 오늘 얘기가 나왔고요. 예, 예. 예, 뭐 다음 회차나 그 네. 다다음 회차나 또 기회가 되면 예. 피아니스트들의 얘기를 또 곁들여서 다른 네,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날도 예. 또 하게 되겠죠. 예, 예.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들 네. 예, 또 다음 회차에서 저희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예.